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플리케이션 개체가 가진 콜러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간단한 계산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이용하면 누가 나를 호출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한 현실에서도 그렇지만 프로그래밍에서 특히나 피해야 하는 것이 뭔가가 계속 중복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복을 배제하고 코드를 최적화하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이번 강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플리케이션 개체를 활용해서 각종 도형의 면적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도형 면적 계산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볼 자료는 이렇습니다. 화면 왼쪽에 몇 가지 숫자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5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각각의 버튼을 클릭하면 보이시나요? 사다리꼴 버튼을 클릭하면 사다리꼴의 면적이 구해지고 평행사변형, 원,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구해지죠. 이런 형태의 도형 면적 계산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 중단을 눌러 놓으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계산기를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코드의 양은 어느 정도 될지를 10초간만 생각해 보시고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제 파일을 열어보면 필요한 기본 정보들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코딩에서 사용할 이름을 몇 가지 지정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도형의 면적 결과값을 표시할 위치인 G14번 셀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름을 정의하려면 엑셀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이름 상자를 클릭하고 이름을 지정하면 되죠. 결과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G14번 셀에는 결과라는 이름이 지정이 되겠습니다. 면적을 계산하려면 밑변이나 윗변, 높이 같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름들을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밑변, 윗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꺼번에 이름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B10번에서 D14번 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식 탭의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명령을 클릭해 줍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여기서 우리는 지정한 영역의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왼쪽 열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 상자를 눌러보면 높이, 밑변, 반지름 같은 이런 이름들이 한꺼번에 다 지정이 되어 있죠. 다음으로는 도형을 몇 개 삽입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에 Illustration, 도형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리고는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선택을 해볼까요? 적당한 곳으로 가서 도형을 그려 넣습니다.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도형 서식 탭에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자세히 버튼을 클릭을 하고 어떤 걸 선택을 해볼까요? 녹색 강조 6번 이 도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텍스트 편집 명령을 클릭합니다. 삼각형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텍스트의 위치를 좀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고 도형 서식 명령을 선택합니다. 도형 서식 창에서 크기 및 속성 아이콘을 클릭해주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세로 맞춤 항목을 정가운데로 선택을 하고 여백은 각각 다 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의 텍스트가 한가운데 정렬이 됐죠.
이제 도형 서식 창은 닫겠습니다. 이 도형을 4개를 더 아래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복사가 됐죠? 두 번째 도형의 텍스트를 바꿔주겠습니다. 사각형으로. 세 번째 도형은 사다리꼴로 바꿔줍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평행사변형과 원으로 각각 바꿔줍니다. 다음 단계로는 도형에도 이름을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삼각형이라는 이 도형을 선택을 하고 이름 상자를 클릭해서 삼각형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러면 이제 선택한 도형에도 이름이 지정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도형에도 도형 위에 있는 텍스트와 같은 이름을 정의를 해 주도록 합니다. 도형에 대한 이름 지정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로써 코딩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워크시트 상태에서 Alt F11키를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을 띄웁니다. 코드를 입력하려면 모듈 시트가 있어야겠죠? 삽입 모듈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빈 모듈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서브라고 입력한 다음에 이름을 myCalculator라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괄호 한 쌍이 붙고 밑에 endServe라는 문장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서브와 endServe 사이에 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맨 먼저 필요한 변수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dim 한 칸 띄운 다음에 여러 개의 변수 이름을 한꺼번에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변수 이름을 한글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에 있는 이 부분 밑변, 윗변, 높이, 반지름, 원주율이라는 변수 이름을 한글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보통은 변수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as 하고 나서 integer, string 이런 식으로 변수 타입을 지정을 했습니다만 뒤에 as 뒤쪽 부분을 생략하게 되면 이 모든 변수들은 variant라고 하는 변수로 지정이 됩니다. 숫자를 큰 값을 받을 수도 있고 결과로서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variant 변수로 지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표시될 곳에 우리가 아까 결과라는 이름을 지정을 했었죠. 이 결과는 range 변수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변수에 대한 지정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 밑에 on error resume next라는 문장을 하나 적어 주었습니다. 이 문장은 on error, 즉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resume next, 프로그램을 실행을 중단을 하지 말고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구문을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선언해 준 변수에 값을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좀 달아둘까요? 이렇게 해서 입력받은 각각의 값을 조건분기 처리를 통해서 어떤 도형의 면적을 구할 것인가 라는 과정을 구현하는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조건분기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select case 문을 이용하면 되죠. select case 한 다음에 application.color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설명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end select 문을 이용해서 셀렉트 문을 닫아줍니다. 조건 분기를 도형을 우리가 몇 가지 만들기로 했죠? 면적을 5가지 도형의 면적을 구하기로 했죠? 그러면 조건 분기 처리를 5개를 해주어야 합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5개의 케이스를 만듭니다. 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그리고 원, 이렇게 5개죠. 변수를 하나 더 선언을 해주어야겠네요. 원주율 다음에 각각의 도형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식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각형은 어떤 계산식에서 할 수 있냐면 밑변의 높이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워크시트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이 부분에 결과라는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표시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인지 결과 이렇게 해주고 앞에서 구했던 계산식의 결과값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수식이 어떤 도형에 대한 면적을 구한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결과라는 이 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바로 왼쪽에 안내 문장을 하나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 변수를 준 다음에 offset하고 괄호를 열고 0, -1을 하게 되면 행방향으로는 0이니까 이동하지 않고 열방향으로는 -1. 그러니까 여기서 G14번 셀에서 한 칸 왼쪽인 F14 셀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삼각형의 면적을 구한 거기 때문에 삼각형 면적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세 줄을 복사를 한 다음에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도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도형에 대한 계산식을 변경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도형에 대한 면적을 구하고 그 결과를 표시할 위치에 대한 지정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워크시트로 돌아가서 이전에 작성을 했던 도형에 방금 작성한 코드를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Shift 키를 누른 채 나머지 도형을 클릭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다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5개의 도형이 다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매크로 지정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여기서 좀 전에 작성을 했던 My Calculator라는 프로시저를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 한번 눌러볼까요? 이제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라는 이 범위에
계산한 결과값이 나타나죠.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10이죠. 높이가 8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80의 2분의 1이니까 40이 맞죠. 사각형 버튼을 클릭하면 80이 나오죠. 사다리꼴은 또 64, 평행사변형 원. 자, 잘 구해지죠. 그렇죠. 자, 코드를 보도록 할까요? 변수를 선언해준 이 부분이나 각각의 변수의 값을 지정해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분기를 지정해 줄 때는 셀렉트 케이스문을 이용한다라는 사실은 이전 강의에서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application.color라는 새로운 생소한 것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컬러라는 이 단어를 클릭을 해서 커서를 가져다 둔 다음에 F1키를 눌러봅니다. 도움말 화면이 나타나죠. 애플리케이션 컬러라고 하는 이 속성은 returns information이니까 어떤 정보를 돌려줍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냐면 어떻게 해서 비주얼 베이직이 호출이 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를 돌려주는 그런 속성이라고 합니다. 밑에 나머지 부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워크시트 상태에서 특정한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튼을 삼각형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우리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삼각형이라고 이름 붙은 이 버튼이 눌려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VBA는 그런 눈이 없죠. 따라서 지금 이 프로시저를 호출한 버튼이 누구인가 라는 그 정보를 주는 게 바로 이 application.color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 중단점을 설정을 해 두도록 하죠. 그리고 프로시저를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워크시트로 가서 사각형이라는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사각형 버튼을 클릭하면 자, 프로시저가 실행이 됐죠. 그래서 지정한 변수에 아마 각각의 정보들이 쭉 담겨 있겠죠. 보면 밑변은 10이라는 값이 들어있고 또 윗변은 6, 높이 8 이렇게 해서 지정한 이름에 있는 숫자 값들이 다 변수에 할당이 됐습니다. 저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려가서 셀렉트 문을 만납니다. 애플리케이션 컬러는 우리가 워크시트에서 사각형 버튼을 여기서 클릭을 했었죠, 방금. 그러니까 application.color 속성에는 사각형이라는 값이 담겨 있습니다. 엑셀이 어떤 버튼이 눌려졌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F8을 누르면 단계별로 한 단계씩 실행이 되죠. F8을 누르면 눌렀던 버튼이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이기 때문에 케이스 사각형 이 부분에 가서 노랗게 실행을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F8을 누르면 이제 케이스 사각형 아래에 있는 이 세 개 문장이 차례로 실행이 되겠죠. F8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죠. 그랬더니 이 노란색 문장이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원면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각형 면적이라고 바뀌겠죠. F8키를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사각형 면적이라고 되어 있고 가보니까 사각형 면적도 제대로 계산이 되어 있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application.color라고 하는 속성은 어떤 것에 의해서 호출이 되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코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어떤 문제냐 하면 이 부분 계속 반복이 되죠. 각 도형의 면적을 계산할 때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지금 5번이 반복이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이 부분도 다른 것은 다 똑같고 삼각형 면적이냐 사각형 면적이냐 사다리꼴의 면적이냐 이 부분만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코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코드를 좀 최적화시켜 보도록 할까요? 코드를 복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둔 다음에 밑으로 가서 컨트롤 V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되죠.
기존 코드는 myCalculator 2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새로 복사한 코드를 수정을 해주도록 하죠.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end select 밑으로 갑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레인지 결과는 계산식 이 부분은 그대로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죠? 그리고 밑에 있는 줄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레인지 결과.offset 0,-는 그대로 주어도 될 것 같고, 삼각형 이 부분을 때에 따라서는 사각형이 되기도 하고 사다리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버튼이 눌려졌느냐에 따라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application.color라고 주고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면적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코드는 이제 필요가 없겠죠. 기존에 있는 코드 중에서 이 부분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 다 지워주겠습니다. 됐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로 가서 사각형 버튼을 클릭하면 사각형 면적해서 결과가 표시가 되고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원. 자, 이상 없이 잘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긴 코드가 이렇게 짧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웠던 주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콜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속성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워크시트의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죠. 특정한 영역을 선택하고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고 범위를 준 다음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명령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이름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도형을 삽입을 하고 그 도형에 코드를 서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코드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중복입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요소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중복을 최대한 배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